1947년 대영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던 인도 아대륙은 드디어 독립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고통과 분열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이었습니다. 힌두교 중심의 인도, 그리고 이슬람교 중심의 파키스탄. 종교를 기준으로 한 국경선은 수많은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민족과 공동체는 순식간에 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100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가장 큰 불씨는 카슈미르였습니다. 인도 북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무슬림 인구가 다수였지만 통치자는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는 인도 편에 붙었고 이 결정은 곧바로 1차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로도 두 나라는 3차례 더 전쟁을 벌였고 그중 2번은 카슈미르를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분쟁은 단지 영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정체성, 종교, 그리고 정치적 자존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21세기에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충돌은 더 위험해졌고 국경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간헐적으로 들려옵니다. 이 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닌 식민 지배의 유산과 종교적 분열, 민족 정체성의 혼란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은 2025년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파할감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사망하였으며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기반의 무장단체 라슈카르의 타이바와 그 하부 조직인 저항전선이 배후라고 지목하였습니다. 인도의 대응 작전 신두르. 2025년 5월 6일 밤 인도는 작전 신두르라는 이름으로 파키스탄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9개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이 공격이 테러리스트 인프라를 목표로 한 정밀하고 비확장적인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 공격으로 민간인 26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전쟁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보복 조치. 파키스탄은 인도의 공격에 대응하여 인도령 카슈미르의 미사일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인도 공군의 전투기 5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도군의 여단 본부와 검문소를 파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다시 뜨거워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그리고 세계는 묻기 시작합니다. 두 핵무장국 간의 분쟁은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을까? 인도는 1974년 스마일링 부다라는 이름으로 첫 핵실험을 단행했고 파키스탄은 1998년 이에 맞서 차가이 시리즈 핵실험으로 응수했습니다. 그 이후 양국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었고 서로를 향한 억제력, 즉 핵 억제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억제력만으로는 항상 평화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국경에서 무장 충돌이 발생하고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양국 지도부가 정치적 압력에 직면할 때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여론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군부와 민병대 세력 간의 결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특히 우려합니다. 두 나라는 모두 핵 선제 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비선제 사용 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최근 인도 내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이 원칙의 유연한 적용을 언급하면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핵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단 한 발의 전술핵이 사용되더라도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현재 외교적 압박을 통해 확전을 막기 위한 비공식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엔은 비상안보리회의 소집을 검토 중입니다. 2025년 핵무기 보유는 단지 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과 절제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려면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전략적, 정치적, 군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핵전쟁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요소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전략적 억제와 상호확증 파괴. 양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구조는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유지했던 상호확증 파괴와 유사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핵을 사용하는 순간 상대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습니다. 핵전쟁은 단 한 번의 사용으로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으며 기후와 경제까지 파괴합니다. 2. 위험 요소. 핵전쟁의 가장 큰 위험은 의도적 공격보다는 오판 또는 통제 불능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즉 현장 지휘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지 핵 사용, 허위 정보나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가 선제 공격을 선택,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에 대한 강경 보복 확정 가능성.
예를 들면 1999년 카르길 전쟁 당시 파키스탄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바 있으며 2019년 발라코트 공습 당시에도 핵전쟁 가능성이 언론에서 실제로 거론됐습니다. 3. 군사교리와 정치 리더십의 변화.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선제 핵공격 원칙을 공식 채택하고 있지만 2019년 이후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이 원칙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요. 파키스탄은 핵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인도의 재래식 전력 우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이 말은 파키스탄은 인도가 본격 침공 시 전술핵 사용을 통한 조기 억제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고의적 핵공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으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은 특히 파키스탄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발적 확정 가능성은 중간 이상으로 조금 높게 보고 있는 편이나 핵 억제 유지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인도와 파키스탄 갈등이 핵 수준으로 번지지 않도록 긴급 외교 채널을 운영 중이고 위성 감시, 통신 채널 유지, 백채널 외교가 실제로 핵전쟁을 여러 차례 막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르스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양국의 자제를 촉구하며 핵무장 국가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양국은 외교관 추방, 비자 발급 중단, 국경 폐쇄 등 강경한 조치를 주고받고 있으며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인더스강 물 협정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전쟁은 고의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오판, 테러, 통신 실패, 내부 정치 요인 등이 겹칠 경우 전술 핵무기 사용 또는 확전으로의 진입 가능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